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말하는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다음 북클럽이 고른 책들 가운데서 400권이 넘는 그런 어린이 책 가운데서 매회 4권의 책을 골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제에 맞는 어린이 책 4권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모두 그림책이네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일의 세계, 노동의 가치를 잘 표현한 책들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정받는다는 건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하는 근본이 되는 힘이 되죠.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롤모델이 되는 그런 인물의 행동이나 직업적 성취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루는 어린이 책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많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크리에이션한 책들 가운데서 오늘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들입니다. 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나요?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대한 질문 중에서 6번째 질문인데요. 일의 세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남성들의 세계였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도전해서 새로운 도전, 열정으로 새로운 직업적 세계를 개척한 여성들, 또 새로움에 도전한 용감한 여성들을 소개하는 그런 어린이 책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곤충이 좋아 라는 책인데요. 그림책이고 소피아 스펜서, 마거릿 맥나마라 글, 케라 스코텟 그림, 전수경 씨가 옮겼고요. 미디어 창비에서 2020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입니다. 표지를 먼저 볼까요? 표지에는 어린 소녀가, 단발머리네요. 소녀가 날아가는 나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고요. 컬러가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래 띠지가 있는데 곤충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따돌림 받던 버걸, 곤충소녀라는 뜻인가요? 과학 논문 공동 저자가 된 감동 실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책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겠죠? 뒷표지에는 소녀가 풍뎅이를, 돋보기를 이렇게 대고 굉장히 흥미로운 얼굴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지는 꽃들이 만발한, 꽃과 곤충과 이런 것들이 만발한 그런 풀밭을 표현하고 있고요. 본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처음 곤충과 친구가 된 건 3살 때였어. 엄마와 같이 나비 정원에 갔었지. 나비 정원은 나비 동물원 같은 곳이야. 우리가 정원에 들어가자마자 나비 한 마리가 내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어. 그러더니 내 손과 발, 팔꿈치, 머리, 코로 막 옮겨 다녔어. 정원에 있는 내내 나를 떠나지 않았지.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는 넓은 그런 나비 정원에 이렇게 엄마와 아이들이 소풍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서로 막 일로 가자 저리 가자 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나비들이 아주 많이 총천연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이제 주인공이 소피라는 그 주인공의 집안 풍경이 나와요.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 경비원 아저씨가 나가는 문 앞에서 나를 불렀어. 미안해요, 꼬마 숙녀님. 나비는 여기서 살아야 한답니다. 나비에게 인사해. 엄마가 말했어. 나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결국 아저씨가 내 어깨에서 살며시 나비를 떼어내야 했어. 그제야 나비는 멀리 날아갔지. 잘 가, 나비야. 이쪽 페이지에는 그 나비 정원을 떠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요. 오른쪽 면은 집안 풍경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곤충에 푹 빠지고 말았어. 다른 아이들이 이야기책을 좋아할 때 나는 곤충책을 좋아했어. 다른 아이들이 고양이가 나오는 영화를 볼 때 나는 곤충이 나오는 영화를 봤지. 곤충만 있으면 뭐든 다 좋았어. 그 거실 한가득 그 나비와 애벌레, 꿀벌, 개미 이런 책들이 막 있고 엄마에게 이렇게 읽어달라고 조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이제는 어린이집에 가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이제 아이들과 비행줄로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5살이 되었을 때는 곤충에 관해 제법 많은 걸 알게 되었지. 지구에는 수십억 마리의 곤충이 살아.
인간보다 곤충이 지구에 더 오래 살았어. 곤충은 모든 대륙에 고루 살고 있어. 남극에도 살지. 여러 식물과 동물이 곤충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 과학자들은 곤충을 절지동물이라고 해. 나는 곤충이라고 부르는 게 좋지만 유치원에 다닐 땐 내가 곤충 이야기를 마음껏 해도 아이들이 좋아했어. 곤충 이야기를 하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책은 어린이 저자 소피아 스펜서가 겪은 이야기를 성인 작가 화가와 함께 만든 그림책입니다. 읽어드린 대로 소피아는 아주 어려서부터 곤충을 사랑했고 또 늘 관찰하고 함께 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그렇듯이 위기가 찾아오죠.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곤충을 즐겁게 관찰하러 다녔고 또 친구들도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간 다음에는 친구들이 소피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별나게 곤충을 사랑하는 소피아를 놀리고 또 소피아가 집에서 데려온 메뚜기를 괴롭히죠. 곤충을 좋아할 수 있느냐는 식의 편견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좌절을 소피아는 어떻게 지나가게 될까? 이 이야기는 그것에 관해 담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서사는 양육자와 주변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어린이의 꿈이 좌절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무엇인가 푹 빠져있는 사람의 머릿속은 온통 좋아하는 것에 대한 생각뿐이다. 소피아는 곤충을 사랑해서 모기나 파리, 바퀴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친구들은 소피아를 이해하지 못한다. 평범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일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어른들의 연대가 감동적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간에 그런 어떤 좌절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엄마와 또 엄마가 현명하게도 곤충학자들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도움을 받게 하죠. 그래서 소피아는 곤충을 계속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엄마와 그 곤충학자가 이렇게 서로 연락하는 그런 부분을 지나서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모리슨 잭슨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이들이 과학을 좋아하게 하려면 곤충학자들은 어떻게 도와야 할까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어. 박사님은 내 이름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리겠다고 했어. 나는 당연히 좋다고 했지. 네, 그러니까 소피아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듣고 박사님이 아예 같이 글을 쓰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실제로 올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건 잭슨 박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숙한 어른으로서 어린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응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소피아가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것도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고요. 이런 긍정적인 개입이나 도움이 없다면 소피아는 여기서 곤충에 대한 꿈을 접었을 수도 있었겠죠. 예, 친구들이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의 편견에 둘러싸여서 어쩌면 위축되고 자신의 꿈을 접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소피아가 꿈을 더 펼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쓴 작가는 소피아 스펜서인데요. 곤충학자를 꿈꾸는 초등학교 4학년인 소녀예요. 소피아 스펜서, 주인공 이름이죠. 꿈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렇게 적었네요. 곤충에 대한 사랑 덕분에 미국 방송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와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 출연했어요. 그렇게 후기에 적었는데요. 곤충에 관한 관심 영역을 매일 넓혀가고 또 요즘에는 더 이제 다른 것들도 관심을 가져서 남 모르기, 체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글을 실제로 이제 적은 마거린 맥나마라는 오래전부터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하는 분이었고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캐라 스코에트는 부부가 함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만화, 광고, 그림책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ABC 굿모닝 아메리카, MBC 투데이 쇼, 미국 공영 라디오 NPR 이런 곳에 이 어린 과학자 소피아가 출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북미 전체를 한때 사로잡았던 그런 소녀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곤충에 대한 사랑과 꿈을 계속 지켜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잭슨 박사는 그 글에 해시태그 Bugs for Girls 해가지고 그런 걸 달아 올려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여자아이도 마음껏 곤충을 좋아할 수 있게 응원해주는 글과 이런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캐나다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여전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 나라 곤충학자와 또 곤충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 소피아에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고, 또 곤충을 좋아하는 소녀가 너만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영상편지, 펜팔까지 받았었다고 하네요.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이 귀여운 곤충 사진, 또 곤충을 좋아하는 소녀를 응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의 맨 뒤는 이게 이제 곤충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곤충에 대한 정보글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곤충의 식생부터 이 그림책에 등장하는 메뚜기, 나비, 사마귀, 파리, 개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정보는 그 곤충학자 정부희 선생님이 직접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곤충연구소 연구교수신데 선생님이 아주 전문적인 가이드를 주신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 곤충이 좋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남들과 다른 것, 좀 특이한 것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편견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꿈을 잃지 말라고 또 밀고 나가고 격려해주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노동의 가치, 일의 가치도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겠죠. 그 사실을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그림으로 말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나만이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어린이들의 그런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책, 수학에 빠진 아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수학에 빠진 아이는 미겔 탕코 글그림, 김세실 옮김이고요. 출판사는 나는 별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 스페인 그림책이고요. 48쪽의 그림책이에요. 표지를 보니까 빨간 머리, 아주 뽀글뽀글한 빨간 머리 여자 어린이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타원, 막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원을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고, 고양이가 호기심 어리게 이렇게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표지예요. 뒷표지를 보니까 그 소녀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형제인 것 같은데 호른을 신나게 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수학을 생각해. 나는 언제나 수학과 함께해. 수학에 빠진 내 열정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세상을 보는 방법은 이루다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언제나 수학을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자, 책 안을 좀 살펴볼까요? 속표지에는 이 놀이가 뭔가요? 바닥에 이렇게 숫자를 써놓고 하는 그 사박놀이라고 하죠. 그 1에서 9까지 쓰여진 그런 사박놀이를 아주 신나게 하고 있는 어린이가 보이고요. 표지에 그 어린이에요. 네,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마다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일이 있어. 아빠는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있지. 예, 이 면에는 아빠가, 수염이 덕수룩한 아빠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밑에는 우리 주인공이 바둑놀이인가요? 오목인가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엄마는 나비 같은 곤충에 푹 빠졌고, 엄마는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난 곤충이 좋아, 거기에 나오는 소녀 같은, 그래서 성장해서 된 나비 박사인가 봐요. 엄마는 나비 같은 곤충에 푹 빠져 있어. 엄마가 실험실, 방에 그런 실험실 비슷한 그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오빠는 음악에 푹 빠졌는데 연주 솜씨도 차츰 나아지고 있어. 네, 뒷표지에 있었던 그 어린이가 오빠였네요. 오빠가 호른을 소파에 앉아서 아주 심각하게 열심히 불고 있습니다. 오빠를 마주 바라보고 있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또 한 페이지 넘어가면 나도 푹 빠질 만큼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학교에서 많은 걸 해보았어.
내 식구대로 그림 좋아하고 곤충 좋아하고 또 음악 좋아하는데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이렇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해봅니다. 발레도 해보고요. 요리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또 그림도 그려봅니다. 하지만 표정이 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번엔 테니스도 해보고 또 태권도 같은 막 격투기도 해보고요. 오빠를 따라서 호른도 연주해봅니다. 별의별 걸 다 도전해보았지만 나한테 딱 맞는 건 없었지. 그러다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냈어. 바로 수학이야. 네. 미술실에 모두 이젤을 앞에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주인공은 이젤에 화판에 여러 가지 도형, 수식 이런 걸 잔뜩 써놨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하는 그런 그림이고 우리 주인공은 씩 웃고 있어요. 한 페이지만 더 읽어볼까요? 수학은 늘 우리 가까이 있어.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수학을 찾아내는 게 난 참 좋아. 이 주인공과 오빠가 같이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공원의 나무들을 보는데 나뭇가지들이 굉장히 규칙적이잖아요. 나뭇가지와 나뭇잎 이런 게 나와있는 그 모습들이 수학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우리가 관찰하면 어디나 수학이 있다라는 것을 이 어린이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수학을 좋아하고 보니까 이렇게 수학에 빠진 아이의 이야기가 이 그림책의 전체 서사입니다. 수학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주인공은 세상이 온통 수학으로 가득하다는 걸 쭉 이야기합니다. 놀이터에 있는 정글짐, 물수제비 뜨는 놀이, 집짓기 놀이 이런 걸 해도 모두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날마다 언제나 수학을 함께하고 또 수학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를 깨닫게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여자 어린이의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섬세하고 잔잔한 그림과 함께 잘 전해오는 그림책입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엄마는 곤충 연구에, 아빠는 그림 그리기에, 오빠는 악기 연주에 푹 빠져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과연 뭘까?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찾아낸 나만의 열정 대상은 바로 수학. 수학을 좋아한다는 건 좀 괴짜 같은 취미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법입니다. 천편일률적인 것보다 각자의 개성과 관심에 따라 열정을 품을 것을 응원하는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이 그림책을 만든 작가는 미겔 탕고인데요. 스페인 작가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림책을 보며 자랐고 또 이미지에 매료돼서 미술을 공부했고 또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고향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워크숍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40권이 넘는 책을 펴냈다고 하네요. 대단한 무엇, 좀 이상한 사람들, 내가 아빠에게 가르쳐준 것들 이런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책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장면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수학에 빠진 아이는 어린 시절에 뭔가에 이렇게 푹 빠져보는 그런 열정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음악, 그림, 운동 이런 어떤 예술이나 스포츠, 예체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학 같은 학문에도 굉장히 이런 것도 흥미로운 열정의 대상이라는 거죠. 사실 열정은 우리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연료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가까이에 보면은 이 소녀가 깨닫게 돼요. 세상에는 많은 대상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수학을 좋아한다는 거를 이해하지 못할 거다, 어려울 거다.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친구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수학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방법은 이루다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니까. 네, 아주 어린 소녀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밤에 베란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수학도 그중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우주의 비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수학의 힘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넌 무엇에 푹 빠져 있니? 라고 독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책의 뒷면지에는 동글동글 동심원, 구불구불 곡선, 또 튼튼한 입체 도형.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 수학의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호기심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뒷면지가 아니네요. 뒤에 있는 지식 정보 페이지인데 빙그르르 궤적, 모아모아 집합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찾아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의 말이 맨 뒷면에 자신의 열정을 따라서 꿈의 별에 다다른 모든 친구에게 이렇게 쓰여 있는 그림책입니다. 또 엄마는 곤충을, 아빠는 그림을, 오빠는 악기 연주를, 또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반 친구들도 나름대로 다 좋아하는 게 있겠죠. 또 잘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림책은 마무리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수학에 푹 빠진 어린이의 특별한 열정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무엇에 푹 빠져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세 번째 책입니다. 발명가 로지의 빛나는 실패작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안드레아 비티글, 데이비드 로버츠 그림이고요. 김혜진 옮김, 천개의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2015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입니다. 표지가 재미있네요. 표지에는 주인공 어린이가 머리에 땡땡이 무늬가 있는 빨간 스카프를 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긴 끈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끈의 끝에는 이렇게 풍선 바지 같은 것을 입은 남자 어른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도구 그림은 뒷표지까지 쭉 이어지는데 뒷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로지의 꿈은 훌륭한 발명가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핫도그 소스 뿌리기에 헬륨 바지 같은 발명품을 만들어 선보였지요. 그런데 삼촌에게 준 뱀 쫓는 치즈 모자가 실패한 날부터 로지는 부끄럼 많은 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까지만 뒷표지만 봐도 이 내용이 어떤 것일지 조금 짐작이 되시죠? 네, 그림책은 사실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보고 어떤 호기심을 느끼면 안을 들여다보게 되죠. 어떤 그림으로 이걸 표현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지에는 말씀드렸고 속표지에는 발명가 로지의 빛나는 실패작이라고 쓰여 있고 헬리콥터를 타고 있어요. 이 주인공이. 네, 한 페이지 들어가서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로지 리비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훌륭한 발명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아이지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면 로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부끄럼이 많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답니다. 네, 그림은 글과 같이 학교 음악 시간 같은데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데 한 어린이만 입을 꼭 다물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 로지인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쓰레기통을 재빨리 수색했어요. 발명가에게 쓸모있는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그러고는 아주 밤늦은 시간까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를 만들었답니다. 네, 로지가 텅 빈 그 음악실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아주 아까는 시무룩하더니 지금은 싱긋 웃으면서 여러 가지 폐품들이죠. 근데 로지에겐 이게 귀한 물건인 것 같아요. 가방에 하나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달이 높이 뜬 밤, 로지는 혼자 다락방에서 갖가지 도구나 장치를 신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잘 때면 침대 아래 깊숙이 그것들을 밀어넣어 아무도 볼 수 없게 숨겨두었죠. 네, 방 한 가득이 막 너무 다양한 그런 도구들이 또 물건, 폐품, 또 완성품 이런 게 한가득 있고 그 가운데 잠옷을 입은 로지가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생긴 거를 뭔가 만들고 있어요. 어릴 때 로지는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머리칼이 부스스 내려와 한쪽 눈을 가려도 삼촌과 이모에게 줄 멋진 발명품들을 곧잘 만들어냈답니다. 예를 들자면 핫도그 소스 뿌리개나 헬륨 바지 같은 것들이죠. 이게 표지에 나온 그 그림이네요. 헬륨 바지를 입은 남자 어른이 이렇게 하늘에 둥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입었는데 거기 헬륨가스가 채워져서 둥실 떠 있다. 그런 발명품을 만들었다. 그 이모들이 멋지게 차려입은 이모들이 막 박수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로지는 동물원 사육사인 프레드 삼촌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줄 특별한 모자를 생각했답니다.
뱀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모자였지요. 선풍기 날개와 체다 치즈 분무기로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비단구렁이를 멀리 쫓을만 했지요. 네, 삼촌에게 줄 모자를 만드는데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그런 폐품들을 막 이렇게 서로 조합해가지고 직접 로지가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게 뱀을 막아주는 모자다. 아마 삼촌이 야생의 어떤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나 봐요. 마침내 모자가 완성되었고 어린 로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모자를 본 삼촌은 배꼽을 잡고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숨을 헐떡거리고 눈물까지 줄줄 흘리며 웃어대는 모습에 로지는 겁이 날 지경이었어요. 너무나 당황하고 실망해서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서 있다가 멀리로 눈길을 돌려버렸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 정말이고 말고 프레드 삼촌은 깨길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로지 리비어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로지는 치즈 모자를 선반 뒤쪽에 처박아두고 그날 이후로는 자기의 꿈을 혼자서만 간직했답니다. 아유, 발명품이 실패로 끝났네요. 그래서 발명을 이제 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 로지는 다시 용기를 냅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게 됐는지 그 과정을 표현하는 게 이 그림책의 하이라이트겠죠. 그림은 서사에 어울리게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표현이 꼼꼼하게 이렇게 찾아보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로지는 발명가가 꾸민 여자아이입니다. 삼촌을 위해 만든 발명품이 비웃음을 자아내자 의기소침해지고 이모 할머니를 위해 만든 비행기가 얼마 날지 못하고 떨어지자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모 할머니는 잠깐이라도 날지 않겠느냐며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실패하며 성장하게 마련인 아이들,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은 말해줍니다. 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이 그림책에 나오는 로시의 발명품은 모두 기상천외합니다. 사육사인 삼촌을 위해 만든 그 뱀 쫓는 모자도 그렇고 또 하늘을 날고 싶은 할머니를 위해 만든 헬리오 치즈콥터. 이름만 들어도 특이하죠. 예. 헬리콥터하고 치즈 이런 걸 연결한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요. 또 폐품과 모은 물건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것들인데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이모 할머니를 위해 이제 발명품을 만든 다음에 시험하고 결국은 그게 아주 잠깐 날았다가 실패하는데 그때 그 이모 할머니가 해준 말입니다. 그래 망가졌어.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 전에 원하던 걸 해냈잖아. 망가지기 전에 말이야. 로지 생각해봐. 망가지기 전에는 이게 날았다고. 네, 멋진 말이죠. 망가지기 전에는 날았다는 거, 잠시 날았다는 거를 잊지 말고 계속 하라고 로지를 격려합니다. 그냥 잘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막연한 그런 격려나 이런 게 아니라 어린이 마음에 반짝 불이 켜지도록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성공했었구나라는 거를 되새겨주는 거, 그렇게 콕 집어 말해주는 게 굉장히 훌륭하죠. 이 이모 할머니 캐릭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그림책을 만든 사람은 안드레아 비티라는 작가인데요. 이제 많은 그림책과 동화를 만들었고 건축가 2기패, 거인들이 놀러올 때 등 타임지 선정 10대 어린이 책에 선정되기도 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로버츠는 여러 가지 패션이나 모자 디자이너 이런 일도 하지만 또 지금은 어린이 책 작가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드레아 비티와 함께 작업을 같이 한 그런 작가입니다. 이 그림책의 주인공과 함께 이제 주요한 캐릭터로 등장한 그 로지의 이모 할머니의 어떤 캐릭터는 리벳공 로지라는 실제 여성 인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리벳공 로지는 그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사회 곳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말하는데요. 전쟁 기간에 수백만 명의 여성이 일터로 나가서 그 노동자로 다양한 일을 했는데 주로 예전에는 남자들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그런 일들이었죠. 이 여성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일을 했는데 이 여성들을 리벳공 로지라고 해요. 여기에 나오는 로즈 할머니가 청색 바지 입고 또 머리에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이모 할머니가 로지에게 이 스카프를 선물로 주고 그 모습이 표지에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 열심히 노동한 여성과 또 이모 할머니 그리고 우리 어린 로지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 그림책이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지를 잘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리벳공 로지들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것을 또 이 그림책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도 의미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명가 로지의 빛나는 실패작은 실패해도 괜찮다고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책인데요. 우리 엄마는 고래를 몰아요 라는 그림책입니다. 키아라 로렌초니와 파노 파체가 글을 썼고요. 체칠리아 보타가 그렸습니다. 권지연이 옮겼네요. 시드북에서 2018년에 나온 이탈리아 그림책이에요. 표지를 보니까 버스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다에 이렇게 있는 고래 같기도 한 그런 곳에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가 올라타고 있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에 우리 엄마는 고래를 몰아요 라고 써 있습니다. 뒷면에는 운전석에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빨간 모자가 아주 멋진데 모자를 쓰고 긴 머리의 여성이 이렇게 앉아서 듬직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우리 엄마는 고래를 몰아요.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는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중요한 사람들을 실어다주는 배의 선장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는 아마 엄마가 버스 기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면지에는 도시의 길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버스, 트럭, 승용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속표지에는 표지에서 봤던 그 버스, 고래 모양의 버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담해요. 그런데 일하러 나갈 때면 키가 쑥 커져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특별한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엄마 키가 한 1000m는 되어 보이나 봐요. 나는 동그란 황금 장식이 달린 엄마의 모자가 맘에 쏙 들어요. 그래서 가끔 슈퍼맨 망토를 걸치고 엄마의 모자를 써봐요. 네, 주인공 어린이가 엄마 모자를 쓰고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주 용감해요. 어둠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엄마는 내가 잠옷 입고 우유 한 잔 마실 시간에 일하러 나가기도 해요. 바깥 하늘이 어두워요. 엄마의 얼굴도 어두워 보여요. 엄마에게도 슈퍼맨 망토가 필요한 걸까요? 네, 소년이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추운 날씨인지 무릎 덮개를 하고 있고요. 차 같은 것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아빠와 엄마인 것 같은데 하반신만 보여요. 어른들은 키가 크니까 아이의 시선에서 보면 딱 요만큼만 보인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네요.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는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중요한 사람들을 실어다주는 배의 선장이라고. 엄마가 승객 모두를 목적지에 안전하게 데려다준대요. 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해요? 하고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주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없으면 도시는 엉망이 될 거야. 집에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거고 길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지 않을 거야. 또 병원에는 아픈 사람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네, 아빠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엄마가 배를 모는 선장이라고 해서 그림상으로는 배의 풍경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주인공이 상상하는 거죠. 배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겠거니 이렇게 상상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밤에 일을 하러 나가는 엄마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아빠는 엄마가 배의 선장이라고 말하지만 또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엄마는 이 도시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에 야간 버스를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밤에 출근하시는 거죠.
보통 버스 기사나 배 선장은 남성을 연상하지만 이 그림책에는 여성이 차를 모는 기사로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여성 버스 기사를 꽤 이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아주 흔한 일은 아닌데 이 그림책의 주인공의 엄마가 버스 기사로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아담한 사람이지만 모자를 쓰고 일하러 나갈 땐 아이긴 그 엄마 키가 1000m나 되는 듯 아주 웅장하게 보인다. 저는 얼핏 이게 100m인가?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작가는 1000m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겐 정말 큰 거인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제 과장을 해서 그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는 아빠와 함께 엄마가 이제 모는 버스에 오르는데 그때 버스가 커다란 고래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아빠가 배 선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환상을 느끼는 거, 이 환상과 현실의 삶이 그림책에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녹아 있어서 이렇게 웃음 짓게 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다음 북클럽 리뷰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가 버스 운전기사인 엄마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이 사랑스러운 그림책입니다. 아이가 잘 준비를 할 때 일터로 나가는 엄마를 그린 장면이나 엄마가 버스 승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직업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친 엄마를 안아주고 싶어하며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어린이의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이 그림책을 만든 키아라 로렌초니 글작가는 이탈리아 작가이고요.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 밑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레체라는 도시에서 변호사로도 활동을 했는데 2009년부터 이렇게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출간한 엘리아 토레베키아의 구두라는 작품으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에서 스페셜 멘션을 수상하기로도 했습니다. 또 글작가인 피노 파체는 이탈리아에서 역시 공부했고요. 지금까지 30권이 넘는 어린이 책을 쓴 작가입니다. 또 이 발표한 책들이 중국, 스페인, 러시아 등 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여러 나라에 번역돼서 출간됐죠. 또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탈리아에서 아주 굉장히 활발한 어린이 책 작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어린이가 엄마가 모는 버스에 탄 다음에 손님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페인트 얼룩이 묻은 옷을 입은 여자도 있고 또 빗자루와 소를 든 아줌마도 있고 또 연인들도 있어요. 아이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해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을 길지 않으니까 잠깐만 읽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이 사람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는 모른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 한 명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 아주머니는 의사선생님이야. 또 아니 지금 출근하시는 걸 하긴 이불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으셨을지도 몰라. 저기 계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아무도 없는 밤에 건물 청소를 하셔. 또 가방이 불룩한 아저씨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마 저 멀리 인도에 사는 가족을 생각하실걸? 뭐 이런 식으로 그 승객들이 누구인지 한 명 한 명에 대한 엄마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지켜봤음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한밤중에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의 엄마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설명하지 않아도 좀 느껴지도록 그렇게 그림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의 마지막 부분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는 이렇게 엄마가 운전하는 버스를 한번 타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아이의 상상인지 이렇게 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용감해서 어둠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우리 엄마는 고래를 몰아요. 라고 그림책은 마무리됩니다.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엄마는 고래를 몰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4권의 번역 그림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